국민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 최수영입니다. 오늘도 저희가 준비한 방송을 애청해 주시는 전국의 국민 여러분, 그리고 해외에 계시는 동포 여러분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인사를 전해 올립니다. 저희 방송을 청취하실 뿐만 아니라 저희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 앞으로 또 후원을 해주시는 여러분들께도 깊이 충심의 감사의 인사를 전해 올립니다. 여러분들께서 지원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덕분에 저희들은 국가가 할 수 없는 비밀 사업도 하고 또 제가 과거에 했듯이 북한 내부의 상황을 파악하는 그런 첩보 수집 공작도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국민 여러분들께서 도와주시고 저희가 계속해서 번성을 하게 된다면 향후 이 나라를 북쪽 지역까지 우리가 정상적으로 수복을 하고 저 빨갱이 공산당 치하에 신음하고 있는 한 2천만 정도 되는 북녘 땅의 우리 동포들에게도 희망과 그리고 자유를 만끽하게 하는 그 날이 곧 올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모든 국민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드릴 주제는요. 지금 여러분들 경제적인 삶이 어떠십니까? 좀 어려워지지 않으셨습니까? 자, 그런데 불행하게도 내년이 되면 대한민국이 경제가 초토화되면서 기업들의 줄도산이 발생할 수도 있음을 지금 경고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현재의 위기 상황을 극복을 하고 우리가 지혜롭게 이것을 넘어설 수 있을지 그런 방면에서 말씀을 전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요. 내년 1월 20일 도널드 트럼프가 미 47대 대통령으로 취임하자마자 본격적인 불도저 대통령 트럼프가 가히 혁명적이라 할 만한 일들을 앞으로 추진해 나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서해바다 건너편에는 중화인민공화국 CCP, Chinese Communist Party죠. 중국 공산당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손을 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이런 가운데 대통령의 절친이라고 하면서 서울대 사범대학 국어교육과를 나온 정재호 현 주중한국대사가 교체가 되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비서실장을 역임했던 김대기 선생을 주중한국대사로 보내려고 합니다. 자, 결국 중국에 얌전하게 다소 곳이 줄을 서고 있는데 이 바람에 한국 경제가 무참하게 박살이 나고 초토화될 것으로 좀 염려되는 측면이 많습니다. 자, 따라서 경제도 살리고 소멸해가는 지방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방안을 몇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특이한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만일 삼성의 이재용 회장을 5년 동안 차출해서 대통령을 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대한민국 기업이 세계 1류입니다. 특히 삼성은 그렇습니다. 자, 그러니까 1류 기업의 회장하고 있는 이재용 회장, 그리고 대한민국의 락히드 마틴을 꿈꾸고 있는 그룹이 있죠. 다름 아닌 한국화약그룹입니다. 자, 그곳에 김승현 회장, 이런 분들을 대통령을 시키면 공무원들도 후지거나 게을르거나 형편없는 애들은 자연 도태가 되고 공무원 사회도 인류가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리고 4류, 5류, 6류, 분류조차도 할 수 없는 쓰레기 판검사, 부패 판검사, 공무원, 정치인, 이 모든 사회 악의 원인들을 다 청소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상상만 하더라도 즐거운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자, 그 전에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 홈페이지
www.k-cia.kr 이곳에 가시면 트럼프 어젠다 47을 번역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읽어들 보시고 참 좋은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마음에 드시면 URL 복사해서 그것을 널리 전파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미국에 출장 가실 분들은요,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 홈페이지에서 현재 판매하고 있는 사진으로 보는 6.25 한국전쟁, 자유와 생명의 기록 이 칼라 사진첩을 구매하시길 바랍니다. 구매해서 미국의 친구들에게, 미국의 파트너들에게 선물하시게 되면 한국 전쟁 당시에 178만 9천 명의 병사들을 미국이 보내주었고 685달러를 투입하여 다 부서지고 잿더미가 된 대한민국을 재건해 주어서 감사하다고 말씀을 해보십시오. 아마도 미국의 친구들이 감동의 눈물을 흘릴 것입니다. 현재 많은 독지가들께서 후원을 해주고 계십니다. 미국의 참전용사들에게 이 6.25 사진첩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한국전쟁 참전용사들께서도 감격의 눈물을 흘리신다고 합니다. 한국화역의 김승현 회장님이나 삼성의 이재용 회장님이 이 방송 보시면 이 책을 좀 꼭 구매하셔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에게도 전달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기대를 가져봅니다. 그리고 미국에 계시는 한국전쟁 참전용사 어르신께도 전달을 좀 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월드 프리덤 피스 유나이티드 측과 이 책을 만들었습니다. 정부가 구매해서 미국의 참전용사들이나 유가족들에게 배포를 하고 트럼프 내각의 모든 공무원들에게 보내게 되면 미국에서 사업하기가 대단히 편안해지실 것입니다. 미국에는 아직도 약 30만 명가량의 한국전 참전용사들이 살아계십니다. 저희가 그분들의 주소는 다 알고 있습니다. 우선 30만 권을 보내고 한국전 참전용사 178만 9천 명, 그리고 그 가운데 돌아가신 145만 9천여 명은 유가족들에게 보내면 유가족들께서 부모님들의 거룩한 희생과 헌신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게 될 것이고, 또한 대한민국 국민들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우리의 이미지를 판매하고 상대방의 마음을 사게 되면 모든 비즈니스는 쉽게 결론이 납니다. 윤석열 정권이 친중으로 돌아서다 보니 정부의 기관들조차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삼성이나 한국화역에서 대량 구매하셔서 미국 참전용사 분들께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생존자의 성함과 주소는 저희들이 갖고 있는데 돈이 조금씩 생길 때마다 몇 분씩 전달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러다 보니 이것을 어느 세월에 다 전달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혹시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 책을 전달해 주실 수 있다면 또 트럼프 대통령께서 이 책을 들고 사진을 찍어서 언론에 배포한다면 미국의 178만 9천 명의 참전용사와 가족들이 트럼프 대통령을 존경하게 될 것이고 한국 국민들 역시 트럼프 대통령을 좋아하게 될 것입니다. 한국의 나쁜 메이저 언론들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부정적인 기사들을 쓰고 있습니다.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책을 들고서 사진을 찍어 언론에 배포한다면 한국 언론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기사를 쓰는 것 역시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한국에 중국 돈 먹은 기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설령 100% 깨끗이 일소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정신머리 없는 기자들이 많이들 정신을 차릴 것으로 보여집니다. 6.25 한국전쟁은 아직도 동족 상잔의 비극이라고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6.25 전쟁은 결단코
동족 상잔의 비극이 아닙니다. 6.25 전쟁은 소련, 중국, 북한으로 이어지는 국제 공산주의 세력이 대한민국의 자유와 인권을 박탈하기 위해서 침략했던 침략 전쟁이었습니다. 한국전쟁 총 37개월간 처음 3개월 동안만 북한군과 전투를 하였을 뿐 나머지 34개월은 중공군들과 싸웠던 전쟁입니다. 북한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1950년 10월 19일 유엔군이 평양에 진입할 때를 맞추어 중공군 300만 명이 압록강을 건너서 대한민국을 침략하였습니다. 그리고 연이어 수도 서울을 빼앗고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앗아갔습니다. 장진호 전투에서만 미국 군대 약 4,500여 명이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얼어 죽거나 굶어 죽거나 동사하였습니다. 그러나 위대한 미국은 193척의 선박에 실렸던 모든 물자를 버리고 약 10만 명의 북한 주민들을 배에 태워서 남한으로 탈출시키는 위대한 흥남 철수 작전을 감행하였습니다. 이 당시 북한 지역에 살고 있었던 기독교인들과 일제시대 기술자들이 대거 남한 지역으로 내려오면서 미국, 일본과 대한민국이 공고하게 연결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가슴아픈 사연이 사진으로 보는 6.25 한국전쟁 자유와 생명의 기록에 모두 담겨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힘을 합하여 중국 공산당을 이번 기회에 박멸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가 이 한국전쟁 사진첩 안에 모두 들어 있습니다. 미군은 그동안 장진호 전투와 한국전쟁을 잊혀진 전쟁, 패배한 전쟁으로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장진호 전투와 흥남 철수작전을 통해서 대한민국은 기적적으로 회생하였습니다. 현재는 세계 10위권 안의 경제 강국 및 군사 강국으로 성장하였습니다. 장진호 전투에서 위대한 미군들은 흥남부두로 128km를 걸어서 철수하면서 중공군을 쉴 새 없이 폭격하여 중공군 주력부대였던 제9병단에게 괴멸적인 피해를 입혔습니다. 중공군은 이때 너무 큰 피해를 입어서 서울을 점령하고도 평택 밑으로 내려오지 못했던 것입니다. 한국전쟁 당시 자유 대한민국의 자유와 인권을 박탈하기 위해서 침략했던 국제 공산주의 세력인 소련은 이미 해체되어 사라졌고 북한도 거의 소멸되어 가고 있습니다. 한국전쟁은 유엔군이 승리한 전쟁입니다. 178만 9천 명의 미군을 보내주었고 680억 달러의 전쟁 비용 및 전후복구 비용을 지원해 주었던 미국 국민들이 승리한 진정한 전쟁에서 승리자는 미국 국민들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국민 여러분, 이제 하나 남았습니다. 바로 하나 남은 것은 중국 공산당이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이번에 한국과 미국이 힘을 합하여 중국 공산당의 숨통을 끊어 놓아야 합니다. 중국 공산당은 사탄입니다. 이제 지옥으로 그들을 돌려보내줘야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올해 말부터 내년 초 사이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이 모두 구속되는 사상 초유의 일들이 발생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당과 야당의 의원 상당수가 여론조작, 뇌물 등의 혐의로 구속될 것입니다. 그리고 김건희 여사도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될 것이고, 그로 인하여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혹은 자진하여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일단 윤석열 대통령이 권좌에서 내려오게 되면 그 또한 박근혜 대통령에게 뒤집어 씌웠던 국정농단,
경제공동체 묵시적 부정청탁 혐의로 구속될 것입니다. 대통령부터 여당과 야당 대표 및 정치인들이 줄줄이 구속되는 권력의 공백기가 대한민국에서 발생할 것입니다. 내년에 벌어질 조기 대선에서는 트럼프 대통령과 손잡고서 중국 공산당을 해체시키고 북한과 동북 삼성을 수복하며 경제를 살릴 수 있는 큰 그릇을 가진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아야 할 것입니다. 검사, 판사, 공무원 출신 기성 정치인들이 얼마나 국민들에게 갑질을 하고 그리고 국제 정세에 어둡고 멍청하고 영어도 한마디 못하면서 탐욕스러운지를 윤석열이나 한동훈, 이재명 같은 정치인들을 보면서 절실하게 느끼셨을 것입니다. 문재인 같은 자는 이루 필서를 닿을 수 없을 만큼 창피한 수준이었습니다. 자, 이와 같은 자들은 공업용수로도 사용할 수 없는 똥물, 오염수입니다. 대한민국의 판검사, 공무원, 정치인들이 모두 사류 오류들입니다. 자, 이런 사류 오류들 중에서 대통령을 뽑으니 정치가 시궁창 쓰레기가 됩니다. 그리고 사류, 오류, 쓰레기 하치의장으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기업인들이 세계 인류입니다. 자, 그러면 대통령도 세계 인류 출신 기업가들 중에서 선발하는 것이 합당한 이치가 아닐까 합니다. 서울법대를 졸업해도 영어 한마디 제대로 못하는 사류, 오류의 부패검사 출신 윤석열 대통령이 세계 인류인 삼성 이재용 회장에게 19가지 혐의를 씌워서 개 끌고 다니듯이 질질 끌고 다니는 이런 역겨운 꼬라지를 언제까지 보아야 하겠습니까? 1심에서 19가지 혐의가 모두 무죄가 나왔습니다. 윤석열, 한동훈이 검사들 시켜서 또 항소하게 만들고 법정에 질질 끌고 다니니까 그 혁신의 아이콘이었던 삼성에서 혁신이 사라졌습니다. 대신 주가는 폭락하고 삼성이 망하게 생겼습니다. 주권자인 국민들 입장에서 보았을 때 이재용 회장을 차기 대통령으로 뽑으면 바로 나라를 살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1심에서 19가지가 모두 무죄가 나왔습니다. 이재용 회장이 대통령이 되면 2심, 3심도 모두 무죄가 나오게 될 것이겠죠. 박근혜 대통령의 명예회복을 시켜드리고 비리검사였던 박영수, 윤석열, 한동훈, 그리고 이재명, 문재인과 같은 이런 쓰레기들을 싸그리 감옥에 쳐넣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프랑스 대혁명처럼 혁명을 한번 할 때가 되었습니다. 5.16은 군사혁명이었지만 내년에 있을 조기 대선에서는 세계 인류 기업가 출신을 혁명적으로 대통령으로 뽑아서 부패 검사, 부패 판사, 부패 정치인, 부패 공무원들을 모조리 감옥에 쳐넣고 단두대에 올리면 되지 않겠습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은 주권자입니다. 국민들이 주권자이기 때문에 이제는 주권자인 국민이 사류, 오류 쓰레기들, 이런 판사, 검사들, 공무원들, 정치인들을 제쳐버리고 인류 기업인 출신을 대통령으로 뽑겠다고 한다면 아무도 막을 수 없을 것입니다. 세계 인류 출신의 기업가를 차기 대통령으로 뽑겠다는 것이 국민들의 명령이고 시대 정신입니다. 오세훈 아웃, 김동연 아웃, 김경수, 바둑이도 아웃, 김부겸 아웃, 유승민 아웃, 나경원 아웃, 김진태 아웃, 모조리 전부 다 아웃시켜야 됩니다. 대기업 총수들이 대통령 선거에 나올 일은 없겠지만 그냥 상상만 한번 해보았으면 합니다. 만일 이재용 회장이 대통령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대한민국 공무원들의 30%는 최소한도 잘려나갈 것입니다. 대한민국 전체가 투명해지고 효율적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영어 못하는 공무원들, 외국어 못하는 공무원들은 아예 뽑지들 않게 될 것이고 대한민국 국가의 경쟁력이 세계 1위가 될 것입니다. 상상만 해도 즐겁지 않으십니까?
이재용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화해서 주한미군 주둔 비용 100억 달러 이 분담금 다 드릴 테니 중국의 화웨이, 중국의 샤오미, 배터리, 철강 등 모든 중국 업체를 좀 사망시켜달라고 하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이 아예 박살을 내버릴 것입니다. 국내 기업들이 중국이 기업들이 죽어나간 그 시장을 다 차지하게 되면 국내의 일자리가 늘어나게 될 것이고 돈벼락 역시 맞게 될 것입니다. 이에 따라 결혼율과 출산율이 동시에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는 0%로 해달라고 요청하면 아마도 트럼프 대통령도 이런 우리 측의 요청을 들어줄 것입니다. 돈이 넘쳐나는데 부부싸움을 굳이 할 이유가 없겠죠. 기업들 법인세를 15%까지 낮추고 술값, 담배값, 가스값, 기름값 속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나머지 이중과세를 모두 폐지하게 되면 서민 물가가 대폭 낮아지게 됩니다. 내수 경제에 일자리와 돈이 쏟아지게 될 것입니다. 최저시급을 7,000원으로 낮추어도 일자리는 넘쳐나던데 일할 사람이 모자라면 자연스럽게 최저임금을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올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종부세 폐지, 증여세 폐지, 상속세 폐지, 양도세를 폐지하면 전 세계에서 기업들과 부자들이 몰려들게 됩니다. 내수 경제에 돈과 일자리가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한번 각종 세금을 낮춰버리면 세금 올리자고 하는 더불어민주당 같은 좌익 정당은 더불어민주당의 당원들조차도 안 찍을 것입니다. 전부가 다 부자가 되면 자기 주머니에서 돈이 세금으로 나가는데 누가 좌파 정당을 좋아하겠습니까? 자, 돈 쓰기 위해서 다니기도 바쁜데 민노총 집회에 왜 나오겠습니까? 상상만 해도 즐거운 일이죠. 이재용 회장이 한 5년 정도 전문 경영인들한테 삼성을 맡겨놓고 대통령을 하면서 월급 1원만 받고, 만원 아닙니다. 월급 1원만 받고 봉사하는 것도 좋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어찌 보면 이재용 회장은 현재 부인이 없으니까 말썽 부릴 여편네가 없어요. 아마 베스트 조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삼성하고 경쟁하고 있는 중국, 일본, 독일 기업들을 트럼프 대통령한테 이야기해서 다 제거해달라고 부탁해 버리죠. 자, 그렇게 돼서 국내 기업들이 세계 시장을 모두 다 쓸어먹게 될 것이고 주가가 폭등하면서 미국인 주주들도 배당금을 많이 받을 수 있게 되어 좋아하게 될 것입니다. 아마도 한국에서 중국으로 기술 유출하는 친구들은 영구적으로 격리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또 다른 분, 한국화에게 김승현 회장이 대통령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전국의 깡패, 조폭들이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국방비가 지금보다 2배는 될 것이고 김정은은 북파 공작원들을 보내서 개패듯이 패버릴 것입니다. 북한의 핵 문제는 이미 벌써 해결됐을 것이고 북한은 우리가 수복하고도 남게 될 것입니다. 아마 시진핑의 뒤통수를 야구방망이로, 즉 야구 빠따로 후려갈길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이 아주 좋아하겠군요. 트럼프 대통령도 화끈하니까 김승현 회장이 대통령이 돼서 시진핑 뒤통수를 야구방망이로 후려갈기면 아마도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게 핵잠수함, 핵항공모함 기술도 다 넘겨줄 것입니다. 김승현 회장이 중국을 해체하는 정책들을 화끈하게 뜨겁게 실시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의 돈을 한국 기업들에게 다 몰아줄 것입니다. 중국이 없어지면 핵잠수함이나 핵항공모함도 필요가 없어지게 되겠죠. 한국에게 전 세계 방산시장 다 넘겨주고 돈이 남아도는 한국은 미국에서 받은 설계도로 핵잠수함, 핵항공모함을 여러 척 건조해서 필리핀부터 제주도까지 해상 만리장성을 쳐버리면 중국은
숨이 막혀버리게 될 것입니다. 중국을 해체하고 동북 삼성을 한국에게 달라고 요청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안 줄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냥 트럼프 대통령도 기업인 출신이니까 같은 기업인인 대기업 총수를 대통령을 뽑아서 한미 기업인들끼리 둘이서 편먹고 시진핑을 다구리치고 주머니 털어서 나눠먹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시진핑에게 강제로 사채를 쓰게 만들고 이자 못 갚으면 장기 하나씩 떼어낸다거나 동북 삼성, 산동반도 등과 같은 땅을 하나씩 내놓거나 아니면 그런 식으로 중국 주머니를 털어서 한국과 미국이 사이좋게 나눠 먹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사류, 오류 쓰레기들에게 주권자인 국민들이 속아서 영어도 할 줄 모르는 바보 천치들을 정치인, 대통령 등등으로 뽑아놓았습니다. 세금은 올라가고 일자리는 사라지고 결혼율과 출산율은 떨어지는데 허공에 수백조 원의 헛돈을 뿌리면서 공무원, 정치인들 배만 불려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기업인들이 대선에 나올 가능성은 전혀 없겠지만 하도 답답하니까 그냥 상상만 한번 해보는 것입니다. 아무런 생산성도 없는 비정부 기구, 시민단체들에게 2023년 윤석열 정부는 102조 3천억이나 퍼주었습니다. 그리고 성인지 예산을 24조 원이나 퍼주었습니다. 뭐하는 짓인지 모르겠습니다. 합치면 126조 3천억입니다. 1년 360일로 나눠볼 때 하루에 3,620억 원을 허공에 뿌리고 헛짓을 한 것입니다. 도대체 이래서 되겠습니까? 국민 여러분, 이번 기회에 대기업 총수들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 측과 연결이 잘 되는 분이 있으면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트럼프 대통령처럼 목숨 걸고 한 5년 정도 봉사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꿈을 가져봅니다. 자, 국민 여러분, 오늘도 저희가 준비한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 유튜브 또 공작관TV 그레이트 게임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최수영입니다.